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둘러싼 도민 공론조사가 편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설문 문항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삼매봉 공원에 소나무 수십 그루가 집단 고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치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약물을 투입해 고사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마다 물 사용량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규정을 사업자나 승인부서가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한 도민 공론조사가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 속에 이틀 연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설문 문항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데도 설문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편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영리병원 허가 여부 등을 묻는 공론조사는 모두 8개 문항으로 도민 3,000명이 응답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200명의 도민 참여단이 결정되고 수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최종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예민한 문제인 만큼 설문 문항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문지 최종안을 일부 공론조사위원들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문항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종안이 문항이 어떻게 결정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결정을 해서 제출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의원들에게 동의 절차 정도는 시민사회단체까지 문제를 제기하자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위원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시점을 이틀 연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비춰지니까 위원들한테 그 부분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설문 내용에 대한 재논의 없이 공론조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문항 자체도 현재까지로는 영리병원이라는 색채를 지우려고 하는 상당히 왜곡되고 편향적인 문항이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여론조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녹지국제병원 측도 개설 허가가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도민토론회와 공론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 결국 처음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론조사가 시작되면서 중요 사안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갈등을 줄이겠다는 수기형 공론조사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웰컴시티와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는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공항 주변에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도두동과 용담 2동 일대가 신제주와 제주공항의 완충지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 공간인데도 고밀도 택지 개발 계획이 마련됐다며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시 삼매봉 공원 소나무 수십 그루가 무더기로 말라 죽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제초제를 넣어서 고사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범인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제주도가 공원 부지로 매입한 삼매봉 일대 임야. 푸르러야 할 소나무 잎이 누렇게 변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적게는 15년, 많게는 40년 이상 된 소나무 59그루가 모두 말라 죽은 겁니다. 서귀포시가 고사된 나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제초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누군가 고의로 나무에 약물을 주입해 고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소나무에다가는 예방나무 주사를 다 실시하니까 이렇게 감염이 되어도 한 그루씩만 감염이 되는데 이쪽만 이렇게 집단으로 고사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사에 나선 자치경찰은 제초제가 투입돼 고사되기까지 서너 달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경찰단에서는 이제 주변 토지주 그리고 관련 증거를 토대로 행위자를 특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각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고의적으로 나무를 고사시켜 적발된 현장만 5곳, 피해 나무만 300그루가 넘습니다.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하는 데다 목격자나 CCTV가 없다 보니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어려운 상황. 귀중한 산림 자원이 속수무책 훼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3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의 한낮 기온이 35.3도로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또 고산 34.4도, 서귀포와 성산이 32.5도로 불볕더위가 이어졌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제15호 태풍 리피에서 약화된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와 모레까지 30에서 8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장기간 폭염이 이어짐에 따라 농작물 가뭄 대책 상황실을 재해 대책 종합 상황실로 격상하고 지역별 급수 지원을 위해 행정 보유 장비를 모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버스 정류장에 대형 얼음이 등장했습니다. 제주도는 승객들이 많은 제주시 시외 버스터미널과 제주시청 등 도내 25개 정류장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 300kg짜리 대형 얼음을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내 무더위 쉼터 480곳에 생수를 공급하고 냉방기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JDC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허가 변경 과정에서 1인당 물 사용량을 지나치게 낮춰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물 사용량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규정 자체가 사업자나 승인부서의 입맛에 따라 제각각 적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0여 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한 백통신원 리조트입니다. 1인당 물 사용량 기준은 417리터. 반면 JDC가 추진한 신화월드와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의 물 사용량 기준은 백통신원 리조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영어교육도시와 헬스케어 타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물 사용량 기준이 되는 규정 자체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통신원 리조트의 경우 1인당 기준을 417리터로 잡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한 반면 JDC가 추진한 개발 사업들은 1인당 기준이 200리터가 되지 않는 하수도 정비계획과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서귀포면 서귀포, 제주시면 제주시의 그 하수도 기본계획, 그리고 자체적인 물관리 계획이라든가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하다 보니까 좀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다 보니 강화된 규정으로 사업 허가를 받은 뒤 관련 부서와 협의만 거치면 되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꼼수가 가능한 겁니다.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 강제 규정도 없다 보니 인허가권이 있는 제주도가 특혜를 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원단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그런 그 특혜 소지를 없애고 올바른 그 상수도 하수도의 그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정책이 아닌가. 제주도는 뒤늦게 JDC가 추진한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물 사용량 산정 기준도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도내 하수 처리장 대부분이 포화인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 허가 과정에 하수 처리 문제가 속속 드러나면서 하수 처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 내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밀린 공사 대금을 지불해달라며 고공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61살 손모 씨는 오늘 오전 9시부터 6층 높이의 건물 밖 난간에 앉아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며 10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말부터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맡았지만 공사 대금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제주공항 일부 항공사들의 발권 데스크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KT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해당 전산망을 사용하는 일부 저비용 항공사의 발급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산 장애는 10여 분 만에 대부분 복구돼 항공기 운항에는 차질을 빚지 않았지만 일부는 1시간 이상 장애가 이어져 탑승 수속을 수기로 처리하는 바람에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